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가 정해졌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을 맡은 판사가 정해졌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다음 주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소송의 피고가 법무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이 맞다, 이렇게 이완규 윤석열 측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 행위를 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그 처분을 최종 제거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상당히 떨떠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피고가 추미애 장관일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문재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정, 만약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의 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1일 조미연 부장판사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요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미연 부장판사도 해임이나 이 정직 역시 피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도 이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쳐집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번에는 추미애 장관이지만 이번에는 피고가 추미애 장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는 압력은 엄청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윤석열 총장의 이 재판을 맡았을까요? 진성호의 직설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 12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홍순욱 부장판사입니다. 홍순욱 부장판사. 자, 홍순욱 부장판사는 누굴까요? 지금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뭐 성향이 어떠냐, 과거에 재판 어떤 재판을 담당했느냐, 이런 지금 질문 답변들이 막 오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홍 부장 판사는 서울 출신입니다. 장충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향도 우리법 연구회는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런 조사에서 학교 어디 나왔고 성향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것도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판사 불법 사찰인가요? 그래서 지금 SNS에서 지금 막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야, 윤석열 총장 이런 거 뭐 성향 분석 취미가 뭐다 이런 거 하면 이거 다 불법 사찰이라는데 우리도 불법 사찰로 감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홍 부장 판사에 대한 궁금증, 이것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에 낸 두 개의 소송,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 둘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두 가지를 모두 맡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 출신의 장충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이 연수원에 들어갑니다.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판사로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 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 부장 판사는 2013년에는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홍순욱 부장판사가 낸 판결들을 보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어떤 직원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조금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거를 회복해달라. 이 소송에서 이깁니다.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냈습니다. 어제도 대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코카콜라와 관련된 판결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무효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낸 이 판결 역시 비슷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홍순욱 부장판사가 낸 판결을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진보 좌파 판사가 아니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판결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홍순욱 부장판사, 이 과거에 상당히 성실한 판사였다.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자, 이걸 보면 2019년 11월 12일 KTNG에서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케이스에서는 좋은 판결을 냈습니다. 자, 어쨌든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았다는 것, 홍순욱 부장판사는 정말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소송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맡고 싶다고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맡기 싫다고 맡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았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권이나 또 엄청난 문바들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판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글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 법 연구가 아니란다. 잘 됐다. 호남 출신 아니란다. 안심이다. 이것만 해도 안심이다. 어쨌든 지금 홍순욱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낼지는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쪽 편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판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앞으로 또 홍순욱 부장판사 신상털기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해졌습니다.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석열 총장은 다음 주 바로 복귀합니다. 지금 심리도 굉장히 빨리 정해졌습니다. 방금 전 뉴스 들어온 걸 보니까 22일 날 심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면 어쨌든 다음 주 초중반에는 윤석열 총장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죠.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 맞다는 이완규 변호사의 어젯밤 멘트가 상당히 지금 법여권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작전상 이완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추미애 장관과 싸운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으로는 문재인과 싸운다는 것이 파장이 큽니다. 그러나 판사 입장에서 보면,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보다는 추미애가 낫다는 말입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변수긴 합니다. 어쨌든 1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력이 엄청납니다.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이나 뭐 이런 여론 이런 것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미애와 싸운다고 하는 것이 법률 전략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완규 변호사는 법조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 그러면서 이게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 대한 소송임을 밝혔습니다. 전날 이완규 변호사는 이 소송에 대해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청와대에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명분은 대통령과의 싸움이 맞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이 소송 절차상으로 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 결과 및 징계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법무부는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 및 증거 없는 억척으로 이 사건 감찰 및 징계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완규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활은 떠났습니다. 20일 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았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22일 날 어떻게 될까요? 정직 2개월의 취소 소송이지만 이건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윤 총장이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원전 수사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자, 신문길이 22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리에 충실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